직장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 영혼을 갈아놓고 계시진 않나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치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이 막연한 꿈을 10년 만에 현실로 만들어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고 직장을 곧 떠날 준비를 마친 구독자님입니다. 이분은 파이어족을 준비하면서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시점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이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억이라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범한 투자 원칙과 전략을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자산 현황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현재 순자산은 10억이며 퇴직금을 받으면 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독자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얼마였을까요? 처음에는 15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경험을 통해 물질적인 만족감의 한계를 깨닫고 10억 정도로 기준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독일의 투자 전문가인 보도 셰퍼가 저술한 유명 재테크 서적인 돈에 나오는 재정관리 및 목표 설정 원칙에 기반한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정립된 과학적인 계산법입니다. 구독자님은 인출률을 적용해 목표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4% 룰은 은퇴 후 30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을 95% 이상으로 보지만 구독자님은 훨씬 보수적인 3.2에서 4% 사이를 적용했습니다. 이 비율로 계산했을 때 연간 3,2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바로 10억인 것입니다. 핵심은 나의 생활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한 인출률을 적용하며 목표 자산을 수치화하는 것에서 파이어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구독자님의 연봉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재작년 1억, 작년에도 1억 정도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연봉이 최고점에 달한 지금 퇴사를 결심한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처럼 은퇴 직전에 연봉이 계속 올라가서 퇴사를 망설이는 현상을 파이어 커뮤니티에서는 원모어 이어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리적인 덫은 1년만 더 벌면 5천만 원을 더 모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까움을 감수하고 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이라는 비물질적 자산의 가치가 피크를 찍은 연봉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철학적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현재 구독자님의 전체 포트폴리오입니다. 부동산 3억, 주식 및 투자자산 6억 원,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연금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주식 투자 자산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주거 안정성과 자산의 기초로 삼았고 예금은 비상금 및 단기 유동성 회복용입니다. 유동성 확보용입니다. 특히 구독자님이 10억이라는 자산을 이토록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지렛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이식과 극한의 저축률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연봉 자체를 크게 올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세율이 낮아 월급의 대부분 90%를 저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월급의 90%가 오롯이 저축되어 투자 시드로 쌓이는 겁니다. 해외 고액 연봉과 극한의 저축률이 10억이라는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만 주식 투자를 해라는 말에 따라
예금 위주로 자산을 모았고 주식은 짤짤이식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공포심에 기반한 투자였다면 2020년 이후에는 원칙에 기반한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구독자님은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적금 위주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주식 투자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았는데요. 바로 개별 종목의 흥망성쇠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 시장의 우상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왜 하필 S&P 500인가요? 다른 기술주나 성장주 ETF는 안 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감수할 시간에 S&P 500과 같은 광범위한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 과실을 얻는 것이 직장인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나머지 90%는 매우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할 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별 종목 대신 S&P 500 지수 투자를 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구독자님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자산의 90%를 S&P 500에 배분하라. 현재 70% 이상을 S&P 500 ETF에 투자하고 있으며 은퇴 시점에는 거의 90% 이상으로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곧 복리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축률이 수익률을 이긴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나 700만 원일 때나 생활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분만큼 다 저축해서 80에서 90% 저축을 하고 S&P 500을 꾸준히 사모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투자 초기에는 높은 저축률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이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것이 파이어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인지해야 할 위험 경고도 있습니다. 구독자님은 파이어 이후 생활 자금을 배당이나 이자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일정 부분 매도하면서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위험은 초기 수익률의 연속 위험입니다. 은퇴 직후 시장이 급락할 경우 생활비를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해서 자산이 빠르게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주식을 팔지 않도록 1, 2년치 생활비를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미리 확보해두는 계획적인 인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구독자님은 S&P 500이라는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과 철저한 인출 계획을 통해 이 리스크를 관리하며 바이어 생활을 누릴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10년 동안 10억을 모으신 구독자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강력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어는 목표 생활비에 기반한 명확한 자금이 설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높은 저축률 80에서 90%로 투자 시드를 확보하는 것이 초기 성공의 열쇠이다. 세 번째는 개별 종목이 아닌 S&P 500이라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원칙이야말로 구독자님을 10억 자산가로 이끈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